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욱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이겠죠.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들을 담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아쉬운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06%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95,000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확실히 95,000달러가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그 위로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5%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8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위로 다시 한번 성큼 올라가면서 2,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3% 가깝게 빠지면서 2.2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잘 지켜왔었던 2.26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다른 코인들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내림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던 밈 코인들도 지금은 다시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약간은 아쉬운 흐름들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재무장관이 국제 공조 없이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안 내용에 따르면요. 거래소 운영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암호화폐 보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와 중개업체 등을 전통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죠. 확실히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규제안은 올해 말까지 영국에서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영국과 미국의 규제 협력이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총 2개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건데요. 먼저 하나의 법안 내용은 공적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과 관련해서는요. 미국 내 15개 주가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압수한 불법 자금을 디지털 자산 준비금으로 다룬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법안의 최종 통과는 KT 홉스 주지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장애인 지원 기금 문제 해결 전까지 그 어떤 법안에도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애리조나가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주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님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 이슈들 말고도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들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죠. 이런 이슈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가짜 돈, 가짜 선생님들이 넘쳐나는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작가가 최근 자신의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덧붙였어요. 이제 정보는 새로운 돈이다. 정보가 돈이고 타이밍이 기회인 시대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이럴 때 정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코인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한 전략을 가지신 분들만 이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서 대응해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셨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중 트윗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X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가 코인 시장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보가 중요한데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X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트윗들 오늘도 선별해서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함께 X에 있는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내용은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인 크립토 브리핑에서 올린 포스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매체는 주로 국가의 정책이나 규제 방향, 기관 관련 소식에 특화된 채널인데요. 트레이더들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윗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 United Kingdom will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cryptocurrency adoption. 영국이 미국이랑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이 두 경제 대국이 손을 맞잡고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만들고 도입을 검토하는 흐름들이 줄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이 세계 양대 금융 강국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영국은 유럽권 내에서, 미국은 북미권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안에서 각자 자국의 규제를 강화해 오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규제를 설계하고 시장의 채택을 유도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민간 기업이나 은행, 정책 당국의 공조를 유도하는 실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암호화폐 기업이 어디에 본사를 두고 또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비슷한 틀을 따를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는 글로벌한 규제 정비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과 기업들의 도입 속도 확실히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양국의 정부가 직접 채택을 유도한다면 은행이나 보험 투자자들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겠죠. 특히나 영미권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 글로벌 시장의 큰 손이잖아요. 이들의 움직임이 코인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시총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제는 불법 영역이 아니라 공식 금융의 시스템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제 코인이 규제 당국이 억제하거나 배척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우리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국가가 암호화폐를 다루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제 배척이 아니라 통합의 시대가 왔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개발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질서 속으로 진입하는 그런 실질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트윗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트윗은 글로벌 크립토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린 포스팅을 가지고 와봤어요. 특히나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단순한 가격적인 뉴스보다도 좀 제도권의 움직임, 기관의 도입이나 정책 변화 같은 근본적인 변화 신호를 빠르게 잡아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번 포스팅 내용도 금융 쪽 용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함께 담겨 있어서 살짝 복잡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윗 내용 먼저 살펴보자면 BlackRock files for digital share class of its $150 billion money market fund. The shares will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mirror ownership.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자사의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0조 원 규모인 머니마켓 펀드 MMF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펀드 클래스, 이게 디지털 펀드 클래스인데 이른바 DLT 쉐어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의 이 머니마켓 펀드가 이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이 지분과 소유권은 중앙에 있는 서버 아니면은 금융사 내부의 시스템에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랙록이 이제 그 지분 정보를 이것들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다가 놓겠다 이런 겁니다. Mirror Ownership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실제 소유 구조를 디지털화해서 우리 거울처럼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펀드 지분 소유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추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블랙록 같은 글로벌 최상위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의 실제 상품 구조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투자자의 자산 소유권이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중개 과정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거래나 이전도 훨씬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자산의 지분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펀드 클래스로 바꾸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소유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인프라로 채택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세 번째 트윗까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온 트윗, 크립토 전문 트위터 계정인 알트코인베일에서 올린 포스팅이에요.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계정인 것 같네요. 이 계정은 주로 암호화폐 실사용 소식, 기관의 채택이나 파트너십 발표 등을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터카드처럼 이런 제도권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협력을 할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번 트윗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이런 겁니다. Mastercard are now using XRP and Ripple as a bridge currency. 마스터카드, 이제 XRP를 연결 통화로 쓴다. 마스터카드가 국경 간의 결제나 송금 과정에서 이 브리지 큐런시 중간 연결 통화로 XRP를 채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A라는 나라의 통화를 이 A라는 나라의 통화를 XRP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걸 다시 B 나라의 통화로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환전 절차나 중개 단계를 확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지금 상용화에 들어간 단계라는 점에서 훨씬 주목을 할 만합니다. XRP의 실사용 케이스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XRP는 송금 특화 코인이라는 명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마스터카드 사례가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간의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기술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마스터카드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플레이어잖아요.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이 리플의 기술 그리고 XRP를 도입을 했다는 건 리플이 국경 간의 결제 시장에서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력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XRP의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겠죠. 특히나 XRP 같이 이런 규제 이슈가 있었던 코인일수록 이런 제도권과의 협업 뉴스가 신뢰도 회복 그리고 가격 변동에도 기대감을 동시에 자극을 해줍니다. 마스터카드가 XRP를 이런 브릿지 통화로 사용 중이다. 단순 제휴가 아니라 XRP가 실제적인 돈의 흐름을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 간의 송금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이런 흐름 속에서 XRP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우리 XRP 가격도 함께 살펴보고 가야겠죠. XRP 차트 제가 준비해와 봤는데요. XRP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한 하락 추세대가 형성됐다는 게 이제는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전 상승 구간 대비 거래량도 좀 빠지면서 계속 소개해드리는 여러 호재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완만한 하락 추세대를 이제 뚫고서 깨고서 새로운 상방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분기점을 2.6 테더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와는 조금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호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렴 구간도 지금 10거래일 이상 거치면서 모멘텀을 모은 만큼 거래량을 동반한 상방으로의 슈팅이 강하게 터져서 2.6 테더 라인 위쪽으로 가격을 안착을 시켜준다면 올해 계속 이어졌던 완만한 하방의 추세대를 깨고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X 세 가지 그리고 XRP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나무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그 자체 숲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지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넘쳐나는 이슈들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지는지는 더욱더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우리 안나쌤이 하나씩 선별해서 꼼꼼하게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X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뉴스 기사들도 하나씩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헤드라인으로도 만나봤던 내용이죠. 미국의 애리조나주가 이제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주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원이랑 상원에서 다 모두 통과가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애리조나주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이 소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지난 4월 28일에
하원에서 상원의 법안인 SB 1025 그리고 SB 1373 이렇게 두 가지를 통과를 시킨 건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이 각자 다른 법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이 SB 1025 같은 경우에는 주 재무부가 공공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법안이고요. SB 1373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기금을 설립을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애리조나주가 디지털 자산을 공공재정 전략에 통합을 하려는 시도의 일환인데 네. 좀 다른 주들보다 확실히 앞서 그쵸.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리조나주의 총 공공 자산이 3,15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해보면 315억 달러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와, 거예요. 상당한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자산 다각화를 위한 전략인데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량 그리고 탈중앙화 특성을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어요. 현재 이 법안들이 이제는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뭐 장애인 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런 입장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살펴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가 이 디지털 자산을 공공재정에 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른 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점 남은 절차 그리고 다른 주들의 움직임까지 앞으로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애리조나주와 관련된 내용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단계가 남아있구나라는 건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애리조나가 전략적 비축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시티그룹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이 2030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확실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엄청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죠. 맞아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오랜만에 또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시티그룹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5년 남았죠. 이 5년 동안 최대 3조 7천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규모를 예측을 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3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와.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게 30배 이상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네. 시티그룹에서 이 보고서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에도 이때는 채택과 통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5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일 경우에는 뭐 규제 지원이나 제도권 통합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이 3조 7천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 시장을 대체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에요. 스테이블 말 그대로 가치가 항상 일정해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연동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는 그만큼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최소 100억 달러의 이 안정적인 자산,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서 쌓아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향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을 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디지털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시티그룹이 향후 발행될 스테이블 코인의 한 90% 정도가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 체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가 됐는데요. 이 점은 특히나 민간 주도 디지털 결제 생태계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패깅, 가치 연동에 실패를 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발행이나 규제가 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리스크가 시장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이 특히나 초기 투자자 아니면 기업의 도입을 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네. 체크를 해보고 가야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국채나 CBDC, 글로벌 자산 인프라 전반을 뒤흔들 핵심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승자가 될지 그리고 각국의 규제 당국이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될지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예의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 만나봤습니다. 시티그룹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가장 최악을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이 성장한다는 거를 전망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달러 패권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X부터 뉴스 기사들 계속해서 시장에는 쏟아져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하나씩 다 체크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나쌤이 친절하게 다 선별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코인에 대한 공략법까지도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이 코인 정보방 지금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연휴에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시장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코인 클래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활용법까지 만나볼 수 있다라고 오프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어느덧 기초 개념보다는 심화 버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태까지의 기초 개념들을 내가 다 놓쳤다라시는 분들도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요약본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만나봤는데 네. 또 금요일이었던지라 그 사이에 다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조지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배워봤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배우고 그 전에 또 볼린저 밴드까지 맞아요. 우리 보조지표를 만나봤었죠. 다들 집에서 한 번씩 적용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점점 차트와 친해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단기 보조지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에도 단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 보조지표를 가지고 왔을 때 집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좀 더 흥미를 느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RSI 지표입니다. 오. 사실 예전에 제가 이슈앤트윗 코너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RSI 지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RSI 지표, 추세의 모멘텀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해서 익절이라든지 아니면 청산할 시점들 혹은 변곡점을 통한 진입 시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오. 지표예요. RSI,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이제 중요하겠죠.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아요. 제가 몇 번 안 되지만 몇 번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해당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분의 평균값을 하락분의 평균값의 합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가격의 평균적인 변동량 대비 상승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일단 RSI 높다. 그렇다면 높으면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적게 하락을 해서 오. 상방 모멘텀 지금 강한 상황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RSI가 낮을 경우에는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조금만 상승을 해서 지금은 하방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우리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의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차트 보면서 이제 함께 알아볼게요. RSI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보조지표 역시나 하단에 새로운 보조지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시는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30부터 70 사이에 분홍색 밴드권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선이 있죠. 네. 이 RSI 지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시도 가격이 오를 때 RSI 지표도 웬만하면 같이 오르고 가격이 또 내릴 때는 같이 내려가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때 밴드권의 위쪽인 70 이상의 라인에 RSI 지표가 위치해 있다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 과열이 된 오. 과매수 구간이고 하단의 아래쪽 밴드권 하단 30 이하부터 0 사이에 RSI 지표가 위치해 있다면 지금은 하락 모멘텀이 과열된 과매도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단의 과매수 구간일 때 상승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방으로 변곡이 잡히고 하단의 과매도 구간일 때는 하방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상방으로 점점 변곡이 잡힙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아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의 방향대로 긴 캔들이 나오는 강한 슈팅 구간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이전 방향과 추세를 따라서 좀 더 상승을 하거나 좀 더 하락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전에서 타점을 잡을 때 과매도 구간이다 하고 바로 타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요. 과매수, 해소, 과매도 해소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보시면 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과매수, 해소, 과매도 해소 구간이 뭔지 차트 보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과매수 해소 구간의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의 라인 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네. 이 라인을 RSI가 위로 뚫으면서 돌파를 하고 모멘텀이 다하면서 추세가 꺾여서 다시 70 라인을 아래로 뚫으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70 라인 아래로 뚫는 이 타점이 이 아래로 뚫는 이쪽 타점이 네. 과매수 해소 구간으로 매도 타점에 적합한 타점입니다. RSI 지표 이쪽 위쪽에 있는 캔들 차트를 보시면요. 과매수 구간 진입 이후에는 이때 진입을 하고 나서 좀 더 추가적인 크게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들어간 부분에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매수 해소 구간이 됐을 때는 다시 또 약간 하방으로 방향성이 돌아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과매도 해소 구간 또 찾아봐야겠네요. 과매도 해소 구간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30 이하 쪽에 이쪽 또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라인을 아래로 뚫으면서 돌파를 하면서 모멘텀이 다해서 추세가 꺾여 다시 30 라인 위쪽으로 훑으며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올라오는 이쪽 위쪽으로 가보시면 다시 한번 캔들 차트가 상승으로 변곡이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확실히 방향을 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라인 위로 뚫는 타점 여기 RSI 30 라인을 다시 위로 뚫는 타점이 바로 매수를 해보기에 적합한 타점입니다.
RSI 지표 위쪽에 이 캔들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 진입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과매도 해소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 게 여러분들 함께 지표를 지금 여러분들 창에도 띄워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워본 RSI 지표 역시나 이전에 우리가 코인 클래스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거래량, 추세와 변곡, 지지와 저항, 이제는 좀 추억이 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네. 늘 알고 가셔야 그 다음에 배우는 심화적인 내용에서도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놓치신 분들이라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전 수업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요약본 받아보시고 집에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내용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나 코인 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 코인 클래스는 어떤 방송보다도 진짜 초보, 왕초보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 캔들도 뭔지 모르겠다, 캔들 볼 줄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코인 정보방에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까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공부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집에서 코인 클래스 내용까지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코인 클래스 내용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RSI가 도대체 뭔지 만나봤는데요. 우리말로는 상대 강도 지수다라고 하죠.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구간으로 진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해소되는 구간일 때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직접 차트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깨닫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심화적인 개념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가지고 오시는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이 관심 코인들이 지난 방송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했었던 코인들도 네. 하나같이 다 또 올라갔죠. 맞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수, 목, 금요일에 내일의 코인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 어떤 흐름을 이어갔는지 함께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솔레이어 관심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55%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목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관심 코인 오피셜 트럼프 38%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좀 특이하게 수요일에 히든 코인으로 가져왔던 종목 금요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왔었죠. 이때 수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구간이 이쪽이고요.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구간이 이쪽인데요. 수요일 방송 기준으로 30%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고 금요일 방송 기준으로는 13%대까지 오.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방송에서도 현재 1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상방으로 15% 정도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짚어드렸었는데 네. 딱 13% 더 올라주면서 총 30%대까지 히든코인의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이상 가져갔던 관심 코인들 얼만큼 수익 구간 가져갔는지 궁금하시겠죠? 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스트라티스 4월 8일 방송에서 관심 코인으로 가져왔었는데 일주일 만에 112%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네. 또 4월 10일 관심 코인으로 가져왔던 아더 146%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방송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확인하면서 추세에 이 상승 전환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셨어도 100%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오는 코인들이 짧게 가져가야 할 코인, 또 스윙으로 가져가야 할 코인 모두 다른데요. 방송에서 짚어드린 내용 외에도 이후에는 또 차트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 이렇게 전략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방송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가지고 오는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의 방송 이후의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절의 즐거움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첫 방송부터 아직은 나는 관망만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 마시고요. 오늘도 관심 코인과 히든 코인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바로 관심 코인, 첫 번째 관심 코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심 코인 첫 번째 관심 코인은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란 이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상장을 한 코인입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 새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이 좀 상승 첫날에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승 첫날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후에는 고가권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추세가 변곡으로 잡혀서 하락의 추세대를 만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추세대 상하단 내에서 거래량 낮은 상태로 좀 흘러내려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 역시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확실히 급증했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직 7시 40분 일봉 마감이 안 됐는데도 어제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보이시죠? 네. 전거래일 그리고 전전거래일보다도 오늘의 거래량이 확연히 더 크게 붙어준 모습입니다. 이후에 중요한 분기점은 1040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040원 위쪽으로 가격이 안착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 바로 1040원 라인이었거든요. 이 위로 안착이 된다면 위로는 1600원대 라인, 1600원대 라인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쪽 위쪽으로 유의미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1600원까지 상단이 열려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드리프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1040원 라인 위쪽에 가격이 안착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드리프트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상단에 있는 추세대를 돌파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도가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 자리를 잡는지가 중요하겠죠. 1040원 라인 위에서 안착하는지 이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가격적인 라인들 꼭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관심 코인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전에 가지고 온 코인과 좀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 점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아카시 네트워크 역시나 우리가 이제는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하락 추세대. 네. 하락 추세대를 이어온 기간이 다를 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드리프트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3월 초에 추세대 하단에서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슈팅은 나왔으나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대 이 돌파 구간에서 모멘텀이 약간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해주면서 추세대 상단 라인 돌파에 이렇게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2거래일 동안 이전 대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윗골이 달리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주요 분기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분기점이 2150원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2150원 라인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가격이 안착을 한다면 그 위로는 하락 추세대를 거치면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온 구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2150원 라인
위쪽에 가격이 안착 실패한다면 한동안 좀 평이한 수렴 구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왜냐면 모멘텀 조금 소진됐기 때문에 모멘텀 좀 더 모으는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인 역시나 2150원 라인 분기점을 돌파하고 위쪽에 가격이 안착하는지 가격 안착 여부를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 아카시 네트워크 한번 만나봤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드리프트와 조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추세대를 조금 더 뚫고 나온 듯한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15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또 그 위에 안착을 하는지까지 살펴봐야겠죠.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수렴 구간,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역시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 잘 신경 쓰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관심 코인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선별적으로 가져오신 코인은 따로 있겠죠. 히든 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코인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히든 코인은 그럼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가 보기 좋은 타점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한다 이런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데 이쪽에 탑승을 약간 한 코인들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의 히든 코인 키워드 하락 추세대 돌파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역시 차트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과 좀 유사하게 하락 추세대를 만들면서 큰 거래량 없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다시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또 이전 별로 없었던 게 보이시죠? 네. 큰 거래량 없이 가격이 쭉 흘러내려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전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추세대를 한 번 뚫었는데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재가는 이전 추세대 돌파 시점의 종가, 지금 현재가 여기고요. 이전 돌파 시점의 종가가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곳을 또 못 뚫은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현재 봉의 거래량입니다. 와. 현재 봉의 거래량이 올해 제일 큰 거래량이 터졌고요. 네. 현재가 역시 이전 추세대 돌파 구간과 거의 가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추세대가 깨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추세대를 깼다가 다시 추세대 안쪽으로 가격이 돌아갔고요. 지금은 추세대를 확실히 깨고 추세대 위쪽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추세대 상단과의 지금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결국에는 올라갈 일만 남은 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에 중간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전고점까지 훨씬 위쪽에 전고점이 있는데 이 전고점까지는 이 밑으로 없기 때문에 상방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손익비가 기대되는 코인이고요.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히든 코인들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슈팅이 한 번 더 길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슈팅이 나온다면 중간에 올라탈 수 없을 만큼 강한 슈팅이 좀 순식간에 나올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빠르게 진입을 해보는 것이 그쵸. 중요하겠죠. 오늘의 히든코인 역시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들, 히든코인 체크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재 봉에서 올해 최고 거래량이 터졌고요. 현재가 하락 추세대 위쪽에 현재가가 안착을 해 있습니다. 위쪽에 안착을 해 있다는 건 추세가 이미 전환이 되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추세대 상단과 현재가 사이의 갭이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상방으로의 열려있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고점까지 유의미한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방이 다른 코인들을 대비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갔을 때 손익비가 좋은 코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특히나 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더욱 적절한 타이밍에 입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코인 클래스를 함께 하시다 보면 언젠간 그 적절한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바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아직은 좀 초보다. 나는 아직 그 진입 타이밍은 안나쌤이 짚어줬지만 입절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역시 좋은 자리 미리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우리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휴 동안에도 코인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확실히 하락 추세를 끊어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단의 이 추세선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연휴가 되기 직전까지 히든코인으로 조금 크게 수익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태까지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코인으로 가져오셨던 코인들 굉장히 가파른 상승 보였다는 거 같이 리뷰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었죠. 이런 코인 여태까지 놓쳐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